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의 그 내림낚시 채비부터 또 찌맞춤, 수심 측정까지 한번 현장에서 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비 방법이나 찌맞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다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디테일한 설명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고, 오늘은 낚싯대 세팅부터 찌맞춤, 수심 측정까지 모든 거를 이 한 번에 현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좌대, 네, 지금 제가 설치하고 있는 저 좌대는 일반 낚시 의자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좌대인데, 좌대의 장점은 어느 포인트에서든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좌대와 클램프,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네, 일반 낚시 의자에 일반 올림용 받침대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응하려면 저런 장비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낚싯대겠죠. 네, 내림낚시용 낚싯대. 오늘은 제가 13척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를 하나하나 뺍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꽂아줍니다. 낚싯대를 꽂을 때는 저렇게 손으로 밑을 받치고 그 다음에 끼운 다음에 살짝 돌려주는 식으로, 네, 그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낚싯대를 조립을 한 이후에 이제 원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줄 1호, 뭐 어떤 브랜드의 원줄이던 모노 필라멘트, 물에 뜨는 재질의 원줄 사용하시면 되고, 네, 원줄을 먼저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리대에 원줄을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무매듭법을 사용합니다. 네. 무매듭법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네, 볼 수 있으십니다. 네. 무매듭을 해주고 그 매듭을 가지고 초리실에 원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걸어주고 당겨주고 원줄을, 네, 초리실에 연결을 합니다. 네, 이제 낚싯대 길이만큼 원줄을 쭉 풀어주고 원줄을 여유있게, 네, 잡고 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찌 스토퍼 2개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찌 스토퍼 2개를 연결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찌를 끼울 찌고무,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 찌 스토퍼 2개,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찌 스토퍼를 위로 올릴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에 물을 묻히거나 아니면은 스토퍼에 침을 발라서 스토퍼를 위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줄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줄이 열에 의해서 끊어지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토퍼를 조절하실 때는 물을 묻히거나
침을 발라서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편납을 감을 수 있는 홀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편납 홀더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우레탄 튜브를 사용합니다. 튜브를 한 5cm 정도, 짧게는 3cm 정도 잘라서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목줄을 연결할 수 있는 팔자도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도래 연결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팔로마 매듭법.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올려놓은 내림낚시 채비법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팔로마 매듭법으로 팔자도래를 원줄에 연결해 준 후에 도래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낚싯대 이름이 있는 쪽에 오게 길이를 맞춰주면 좋고요. 그리고 짜투리 줄에 매듭을 하나 더 줘서 우레탄 튜브가 딱 고정될 수 있게 저 매듭에 튜브를 내려서 딱 끼우면은 튜브 그 다음에 팔자도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찌스토퍼 위에 2개, 찌고무 하나, 아래에 2개, 그 다음에 튜브, 팔자도래, 이렇게 원줄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줄 그리고 바늘을 묶어 보겠습니다. 이 목줄과 바늘을 연결하는 것도 이미 제가 다 영상으로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늘 결속기를 이용해서 목줄과 바늘을 연결합니다. 목줄이 굵을수록 결속기 돌리는 횟수를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굵을수록 코팅이 강하기 때문에 잘 풀릴 수 있어서 많이 감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바늘을 묶고 난 짜투리 줄을 잘라주신 다음에 이빨로 그 짜투리 줄을 물고 짜투리 줄을 좀 이렇게 팽팽하게 한 번 더 당겨주시면은 목줄이 안 풀리고 바늘에 잘 묶여 있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목줄 1개 더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목줄 자에서 내가 원하는 윗목줄 아랫목줄의 길이를 정한 다음에 목줄 길이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매듭 한 번, 그리고 매듭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목줄이 좀 굵거나 그럴수록 또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똥매듭을 더블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팔자도래에다가 매듭을 집어넣고 일반적인 똥매듭 한 번 더 해서 살살살살 당겨주면 그 매듭이 걸리면서 목줄이 도래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원줄부터 목줄까지 모든 채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수심을 측정하고 또 찌를 맞춰야겠죠. 자,
올라운드형 찌, 한 8푼, 9푼대 정도 되는 찌인데, 이 찌를 가지고 찌 맞춤과 수심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를 먼저 찌고무에 끼우고요. 찌고무에 끼울 때 침을 한번 살짝 발라주고 끼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손에 물을 묻혀서 찌를 조금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던지면 목줄과 바늘에 찌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찌를 좀 올린 상태에서, 대신 이 채비가 항상 바닥에 떠 있는 상태로 찌 맞춤을 해야 합니다. 대략 봐도 수심이 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 정도 띄운 상태에서 제가 찌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납을 잘라서 편납 이쁘게 감는 방법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가위로 이렇게 살짝 끝을 접어주고 홀더에 감아주면 됩니다. 자, 대략적인 느낌으로 편납을 감아서 투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납이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편납을 잘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목수가 나올 때까지 찌를 맞추면 됩니다. 저는 오늘 찌를 6목에 맞추겠습니다. 네, 계속 자르고 던지고 자르고 던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 맞춤 목수에 나왔을 때 아주 미세하게 잘라가면서 찌를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6목에 오늘은 찌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찌가 내려가서 6목에 맞았습니다. 대류가 있기 때문에 찌가 자꾸 흘러서 제가 좀 카메라를 움직였습니다. 네. 저는 찌를 정확히 6목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편납을 저는 편납이 3cm 이상일 경우에는 2단으로 나눠 감습니다. 편납에 목줄이 올라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고, 또 좀 더 예민하게 입질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납을 이렇게 얇게 2단으로 감습니다. 15푼, 18푼, 20푼 이상의 찌를 쓸 때는 2단, 3단까지도 나눠서 감습니다. 네. 이제 수심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양 바늘에 수심 측정 고무를 끼우겠습니다. 양 바늘에 끼우면 윗바늘 기준에 수심 측정이 됩니다. 지금 채비는 바닥에 떠 있는 상태고, 일단 고무의 크기를 한번 맞춰 봅니다. 투척을 했을 때 찌가 서고, 찌가 서서히 내려가서 잠기게,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네, 그렇게 수심 측정 고무를 만듭니다. 크기를. 네. 자, 그렇게 만든 이후에 지금부터 찌를 올려가면서 내가 낚시할 자리에 수심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하고 난 이후에 낚싯대를 뒤로 당겼다가 찌가 서고 내려갈 때 낚싯대를 앞으로 밀어주면 사선 입수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찌를 올리고 올려서 지금 정확히 한 목이 나올 때까지 수심을 맞춰 찾았고, 그리고 앞뒤로 당기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수심 측정이 됐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수심을 한 목을 찾았고요. 그러면은 이 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있는 스토퍼를 찌 한 목에다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스토퍼부터 바늘까지의 거리가 지금 제가 낚시할 위치의 수심이 됩니다.
지금 상태로 떡밥을 던져서 낚시를 하면 떡밥을 투척하면 윗바늘이 닿았다가 떡밥이 풀리면 윗바늘이 뜨게 되는 일명 세미 단차 낚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찌를 올려서 제가 맞춤 목수인 육목에 가져다 놓고 낚시를 하면 소위 말하는 1대1 낚시가 됩니다. 떡밥을 투척했을 때 바늘이 닿아 있고 떡밥이 풀려도 윗바늘은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춤 목수보다 더 찌를 올리면 이제부터는 슬로프 낚시를 하게 됩니다. 이 슬로프 낚시는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목줄이 눕기 시작하는 구간은 바늘의 무게, 이 바늘의 무게는 이제 브랜드마다 다른데 이 바늘의 무게의 목수가 더해진 그 이후의 구간부터 슬로프가 진다고 이론적으로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내가 조금씩 찌를 올리고 내리면서 입질이 들어오는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찌를 그 이후로 더 올리면 올릴수록 목줄이 더 눕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슬로프를 더 주게 됩니다. 슬로프를 준다는 말은 목줄을 눕힌다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찌를 내리면, 네, 수심 맞춘 곳부터 원하는 만큼 찌를 내리면 그때부터는 바닥에서 띄우는 낚시가 됩니다. 뭐 10cm를 내리면 10cm가 뜨게 되고 20cm를 내리면 20cm가 뜨게 되고 1m를 내리면 1m를 띄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찌를 내려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부터 표층까지. 네. 이렇게 내림낚시 현장의 채비가 끝났습니다. 자, 추가로 낚싯대를 정리하는 법, 또 원줄을 정리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이제 원줄 줄감개인데 저걸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천집에다 낚시줄을 감아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이 좀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일단 먼저 낚싯대를 다 빼고요. 조립을 이제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초리실에 감겨있던 원줄을 풀어줍니다. 짜투리줄을 당겨주면 네, 원줄이 풀리죠. 그리고 그 원줄 줄감개에 이제 원줄을 걸어주고 당겨줘서 다시 매듭을 고정시켜주고 그냥 계속 원줄을 감아주면 됩니다. 뭐 어떤 모양의 줄감개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줄감개를 쓰시는 것이 보통적인 어떤 채비고요. 그렇게 원줄을 쭉 감아주시고 바늘까지도 네, 저게 감아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줄을 보관하면 낚시 가방 안에서 원줄이 막 돌아다닐 일도 없고 지퍼에 원줄이 낄 일도 없고 네,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네, 저렇게 원줄을 감 다음에 그걸 줄감개 박스에 넣어도 되는데 또 좀 좋은 방법은 낚싯대를 천집에 넣은 다음에 천집을 이제 묶잖아요. 천집을 묶고 천집을 닫을 때 그 천집 매듭 사이에 지금 묶은 줄감개를 끼워서 한 번 더 딱 고정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13척의 원줄은 딱 쉽게 그냥 꺼내서 바로 묶을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채비를 정리하시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낚시 채비를 하는 방법과 또 정리하는 법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저만의 방법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